보다 적절한 순간에 보다 완벽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20년 여행 경력의 여행작가가 직접 답사하고 경험한 장소들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는 여행지 추천 프로젝트 여행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쪽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로도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월 그달에 가면 좋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월간 킴스 트래블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당장 떠나면 좋은 여행지보다는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가볼 만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행을 떠나지 못해 여행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눈과 귀로 즐기는 대리여행 개념의 여행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추후에 꼭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장소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닌 어떤 순간에 어떤 조건에 가야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TMI 여행 정보라는 것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이상을 직업적으로 국내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보았던 수많은 풍경들 중에 와, 이곳은 정말 죽기 전에 꼭 와서 봐야 하는 풍경이다 라고 느낀 감동적인 풍경들, 킴스 트래블에서 추천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여름에 만나는 삼척 무건리 이끼폭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여행했던 분들과 저의 추천으로 여행을 했던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였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의 여행 최적기는 폭포 주변이 푸른 이끼로 뒤덮이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가셔야 그 진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으니 꼭 여름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워낙 여러 번 강조를 해서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장소라도 시와 때에 따라 그 풍경은 그저 평범할 수도 있고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시와 때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곳은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 중에도 진짜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무더운 여름을 뚫고 약 1시간 반 정도를 걸으셔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험난한 과정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깊숙한 골짜기에 숨겨진 보물 같은 비경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그 때문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이곳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도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서 추억이 되어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아가시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길 362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차단기로 막혀있는 임도를 따라 총 길이 약 3.5km 구간을 약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임도를 따라 약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무건리 이끼폭포가 표기된 이정표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약 450m 정도 되는 등산로 구간을 지나시면 드디어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비경 이끼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 와야 이끼로 가득 덮인 신비스러운 폭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여름에 찾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도착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일폭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일폭포의 풍경만 보아도 장관이지만 설치된 관람데크를 따라 올라 만나는 이 폭포가 더욱 압권입니다. 사실 이 데크는 2018년도에 설치되었는데 제가 촬영해 놓은 이 사진은 그 이전의 사진입니다. 이때에는 1폭포에 설치된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이 폭포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데크가 놓여져 있어 쉽게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시설들이 놓여져 있어서 예전의 그 태초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그 풍경들을 보지 못하게 된 건 아쉽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 풍경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인적이 없던 곳이었는데요. 홀로 밧줄을 타고 이 폭포에 올랐을 때 한낮이었음에도
냉기가 흘러 물안개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신비로운 풍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감동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라 주위에는 식당, 매점 같은 것이 없으니 간식거리는 미리 꼭 준비해 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등산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걷기에 편한 신발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기는 너무 힘든 곳이지만 그 힘든 과정을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라 더 가치 있고 더 오래 기억될 여행지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척에 가시면 함께 둘러볼 만한 곳들은요, 한국어의 구체구라 불리는 옥빛 물빛을 자랑하는 미인폭포, 동구로의 보고인 삼척을 대표하는 환성굴과 대금굴이 있고요, 예전 증기기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운행하고 있는 기차 테마파크인 추추파크가 있고, 인기 있는 계곡과 바다는 덕풍계곡과 맹방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삼척 여행은 여름 휴가 시즌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계획을 잡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킴스트래블에서 추천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가을에 만나는 괴산 문광저수지입니다. 이곳은 사실 1년 중에도 가을철 약 일주일 정도만, 그 일주일 중에서도 이른 아침에 찾아가야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날이나 다른 시간대에 찾아가시면 뭐 이런 볼 것도 없이 평범한 장소를 추천해주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볼 것도 없이 평범한 지역이 맞습니다만 낭만적인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 깊어가는 가을날 아침, 저수지에서 피어나는 몽환적인 물안개를 만나면 춤을 추듯 흐르는 그 황홀한 물안개와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만나 그 풍경이 마치 꿈속같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물론 그 물안개를 만나야지만 그 완벽한 아름다움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물안개가 없거나 다 거치고 난 후인 낮 시간대에 가시면 그 역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은행나무 가로수길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곳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하고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물안개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함께 만나는 그 풍경이 황홀할 만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조합이 아니라면 국내 수많은 은행나무 가로수길 중에 굳이 이곳을 제가 추천드릴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듯 가장 아름다운 때에 문광저수지의 풍경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여행지로 이곳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둘러볼 만한 곳들은 근처에 수옥폭포와 산막이 옛길이 가볼 만하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문경세제가 위치해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이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나갈 콘텐츠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미리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킴스트래블에서 추천하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태고의 신비를 만나는 창녕 우포늪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 어느 때 찾아가도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곳으로 시간이 멈춘 듯 수억 년 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포늪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우포늪을 검색하시면 우포늪 생태관 쪽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그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여기에 있는 생태관과 전망대 그리고 대대제방만 둘러보고 오시는데요, 이곳은 사계절 언제 찾아도 평탄은 치는 곳이기는 한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곳은 이곳 외에 진짜 우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포늪은 크게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뻘 이렇게 4개의 늪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4개의 늪들을 모두 제대로 둘러보시려면 약 8km 정도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도보 트레킹 구간을 걸으셔야 하는데, 사실 저도 이 풀코스는 아직 걸어보지는 못했고요, 시기별로 아름다운 각각의 장소들을 차로만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포의 아름다운 속살을 만나는 풍경을 한 곳 한 곳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1197-1번지에 위치한 주매제방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주매제방 전망과 쪽배 나루터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사계절 언제 찾아가도 좋은 곳이지만 해뜰 무렵 찾아가시면 아름다운 여명과 일출, 그리고 운이 좋으면 물안개를 만나 더욱 신비로운 풍경을 만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쪽배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건지러 나가는 어부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한데요. 그 풍경 역시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연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쪽배 나루터에서 외길로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가면 외가리 서식지를 지나 목포늪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목포늪에서는 우포의 대표 절경 중에 하나인 두 번째 포인트, 왕버들 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여름에 가시면 온통 푸른 수초로 가득한 초록빛 늪에 뿌리를 내린 신비스러운 모습의 왕버들 군락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우포의 대표적인 포인트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여름에 가셔야지만 그 신비로운 모습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1014-1번지에 위치한 사초군락지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물안개와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기는 한데, 특히 4월 중하순에 가시면 자줏빛 구름꽃이라는 뜻을 가진 자운형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진경다리를 건너 이른 아침 일출과 함께 만나는 이 드넓은 자운형 꽃밭은 대자연이 선물해주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외에 우포는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이렇게 핵심 포인트들만 알려드리고요. 창녕 여행 중에 함께 들러볼 만한 여행지들은 드넓은 억새평원을 자랑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 나왔던 화왕산이 있고요. 참고로 4월에 화왕산에 오르면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로 손꼽히는 아름다운 진달래 평원을 만날 수가 있고요. 천년고찰 관룡사와 이절 뒤편 절벽 위에 용선대 위에 자리 잡은 석조 석가 열애자상이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녕에서 맛본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꼽으라면 대중분식당의 막국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아니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식사 시간만 되면 줄을 서야 하는 맛집, 순대 전문점 도천 진짜 순대라는 집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킴스 트래블에서 직접 선정하고 안내해드리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영상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여행이 좋은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